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기자들께서는 박수를 잘 안 치시더라고요. 한번 화끈하게 한번 쳐주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1주년 기자회견을 맞이했습니다. 수원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6월 1일인데요. 제가 시민들에게 수원시장으로 선택받은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개표 초반에 초조해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별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위대한 시민들이 선택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수원 생활과 또 5년 동안의 부시장 시절, 6년 6개월 동안의 정책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로 언젠가는 선택을 해 주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이 된 후에 저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수원 지역 경제를 활력을 되살리고 또 더 멋진 미래로 진보하는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게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언제든지 막걸리 잔 기울일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일일이 막걸리를 대접하지 못하고 또 여기 오신 기자분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용서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자, 만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조금씩 변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시장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듣는 시장, 시민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듣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여러분 그 슬로건 잘 아시죠? 우리 젊은 수원 청년들이 만들어준 슬로건인데요. 민선 8기 수원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탄한 경제 특례시, 깨끗한 생활 특례시, 따뜻한 돌봄 특례시 3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거의 제 시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원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 후에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게 가겠다라고 수차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이청득심 그런 마음을 갖고 시민들 목소리에 기울였고요. 또 부지런히 현장 시정을 펼치려고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과 건강과 풍요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점차 나아가고자 합니다. 1년간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놓은 이 도시에서 시민 모두가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그런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특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시민들께서도 물어보시고 기자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강조해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수원의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 그래서 경제특례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원, 20년 전 수원,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광역시급 기초지자체 이 수원, 경기도의 수부도시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수원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20여 년 전 위로 올라가면 2000년대 수원의 재정 자립도가 90%에 육박했습니다. 한때는 98.8%까지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거의 100% 달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기초시 평균, 그때 당시에 한 50%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90%면 평균보다 40%가 높았습니다. 20여 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 올해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46%로 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한 반토막이 난 거죠.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았던 수원이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만 비교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5번째입니다. 뭐 5번째면 높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20여 년 전의 수원과 비교하면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재정 자주도, 자립도하고 자주도는 조금씩 다른데요. 자주도는 들어온 세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주도가 55.7%로 경기도 31개 중에서 24번째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 전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14% 떨어지는 겁니다. 수원의 경제 활력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3개의 권역 중에 과밀억제 권역에 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3개가 있습니다. 이웃 화성과 용인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이고요. 우리와 안양과 서울 근처는 대부분 다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이 과밀억제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이 거의 3배에 육박하도록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차 수원을 떠나갑니다. 과거 20여 년 전 지표였던 그 시절은 14개의 대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연유로 다 떠나가서 지금은 4개가 있고 제가 다시 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이 5개, 6개 이렇게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수도권의 159개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의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이 있느냐? 응답 기업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28.9%가 5년 이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하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이 퍼센트를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짐을 싸고 있는 수원의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세금 문제와 또 공간의 확장, 이 문제 때문에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떠나지 않고 우리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고려하는 5년 이내에 고려하는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미친 응답이 뭐였냐면 세제 감면이나 공제, 세제 혜택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려 40%에 육박하는 37.7%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이 기업도 한 10만 개의 우리 수원의 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 우량 기업도 다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에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반도체 최근 경기 악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역량의 이 기업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같이 상생하는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3천억 주던 모 기업이 올해 164억을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400억으로 전락합니다. 무려 10분의 1 가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내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호소하고 기업인들도 많이 찾아갔습니다. 취임 첫날에 기업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죠. 2001년 매출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SD바이오센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이 1호 기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최대 AI 보안 솔루션 업체인 포커스 HNS와 2호 계약을 맺었고요. 지난 4월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레스와 투자 3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7월 3일 날 드디어 4호 협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5호, 6호도 곧이어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지원책을 만들고 문호를 개방하고 또 정부의 앞으로의 비전, 세금을 조금 절하게 해주시고 또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기업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수원에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수시로 기업인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고 사실 막걸리도 많이 마셨습니다. 여러분과 많이 못한 이유는 그들과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과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업인들, 기업 관계자, 대학인들, 주로 그런 사람들,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어려운 점이나 기업이 바라는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총장님들도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실무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대학의 발전이 곧 수원의 발전이고 수원의 발전이 대학의 발전입니다. 이제 대학 혼자 설립될 수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이 똘똘 뭉치고 수원시와 결합해서 미래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총장님들한테는 대학에 지금 많은 땅들이 있는데 우리 캠퍼스 타운을 만듭시다. 담장을 허물고 MIT와 하버드와 해외 유수대학처럼 담장 허물고 캠퍼스에 기업들을 유치합시다. 기업을 유치해서 연구를 동참하게 하고 아이들 취업을 시킵시다. 그래야 생동감 있는 미래대학이 됩니다. 라는 말씀에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 철회하겠습니다. 1대1로 대학과 만나면 특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걸 열어놓고 공표하고 모든 대학과 만나면 특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고 여러분 많은 대학과 만나고 있고 협약도 맺고 있고 또 그런 진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관내 5개 대학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그래서 체결했습니다. 대학 내 가용부지를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업을 유치하십시오. 그러면 대학도 삽니다라는 거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수원시가 추진하는 기업 유치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기존 기업을 얼마나 지원하고 떠나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기업이 어떤 기업 CEO를 만나니까 삼성과 같은 SK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라. 지금 있는 기업을. 물론 오랫동안 투자하고 육성해야 되지만 제3의 삼성, 제4의 SK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지자체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역시 금융지원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절박하게 또 금융지원을
조건 없이 담보 없이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줘서 관내 우수한 스타트업, 첨단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하반기에 출시한 예정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100억 원의 출자금을 내고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가 출자금 600억을 내고 한 300억을 민간 자본이 엮어서 한 1000억 원의 이상의 투자 펀드 규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의회도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하반기에 수원 세빛 기업 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출자금이 100억이면 2배 이상을 무조건 관내 기업에게 투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 약정을 만들어서 우수한 수원 기업이, 물론 거기에는 창업도 포함됩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참여 플랫폼 세빛톡톡이라는 것을 지금 출시합니다. 지난 1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7월 1일자로 대규모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시정 참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빛톡톡입니다. 9일부터 운영하고 7월 1일자로 제대로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이 세빛톡톡 모바일 핸드폰 앱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들과 댓글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의제의 정책과 여부는 결정을 위한 토론회도 이 모바일 핸드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세빛톡톡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됩니다. 투표도 할 예정입니다. 집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로서 세빛톡톡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빛톡톡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에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가 성경의 열쇠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앱을 만들고 한 경우가 성공한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미리 지금 저희가 다 숙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일 성공한 것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시장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앱, 그게 70만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시정을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빛톡톡에 이어서 드디어 출시되는 것이 7월 1일 날 또 있습니다. 세빛 돌봄이라는 것인데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 또 사각지대에 있는 세모녀와 같은 이웃을 발굴하고 또 공공기관과 함께 돌보는 수원형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명 수원 세빛 돌봄이라고 시민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7월부터 8개 동을 지금 선정했는데요. 시범 운영됩니다. 방문,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심리 지원, 일시보호 이런 4대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은 뭐냐? 기존에도 복지정책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시민들, 통장이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들이 다 지금 우리 동네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담당자 복지 공무원이 이치에 맞는지를 따져서 복지정책을 실현해 줬는데 이제는 발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30%, 40%, 60% 복지정책의 케이스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매칭을 해서 돈을 주거나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이 세비 돌봄 정책은 중위소득 75% 이하는 연간 100만 원까지 이런 4가지 서비스를 드리고, 75% 이상은 케이스마다, 그 돌봄 정책의 케이스마다 금액을 정해서 본인이 부담하면 우리 시가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가 잘 운영을 해보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 정책으로 승화시켜서 전국화시키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8개 동 시범 사업을 거쳐서 1개 구를 내년에 하고요. 2025년부터는 저희 44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증명을 하고 국가 정책, 전체의 정책으로 좀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통장, 또 마을과 마을의 이웃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세비 돌보미로 육성을 할 얘기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봉사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재정 지급을 조금 해드릴 예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그분들과 함께 발굴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각 동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체계가 바로 세빛 돌봄입니다. 이 세빛 돌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핸드폰의 세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도 찾아줄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바닥 정원, 또 수원 수목원 이런 것들을 실현해서 깨끗한 생활특례시를 만드는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원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손바닥 정원, 시민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조성한 가꾸는 열린 정원인데요. 마을 공터나 짜투리 땅이나 공원이나 유의지 같은 곳에 주민들이 판단해서 이곳을 손바닥 정원으로 가꿨으면 좋겠다라는 공간을 동이나 행정하고 협의를 하면 재정 지원도 하고 봉사 프로그램과 엮어서 그분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재정 투입도 하고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공간의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크기면 저는 열어주려고 합니다. 이 손바닥 정원은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요. 또 우리나라 정원 문화와 공원 녹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수원에서 5분만 걷다 보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혹은 텃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손바닥 정원이 우리나라 도시정책 방향의 큰 본보기가 되고요. 저는 심지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문을 연 1월 수목원과 영흥 수목원도 이 손바닥 정원과 연계돼서 거점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두 수목원이 저는 도심의 수목원으로서 명품 생태 수목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 지원하겠습니다.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들이 얼마를 내고 들어가면 좋을지에 요금 체계를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시된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했던 금액을 고시한 거고요. 아마 그보다 훨씬 싸게 결정을 해서 조금 쉽게 시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이 손바닥 정원과 수원 수목원은 지금 전 지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몇 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그게 탄소 중립에 효과가 있는지도 수치로 따져서 이클레이나 UN 헤비타트 같은 데 보고를 하고 함께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2030이라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정계획인데요. 이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할 예정인데요. 공람 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재정비한 이 기본계획을 다시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징과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보통은 15년 걸렸던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단축시키고요. 주민이 요청하면 예전에는 시가 결정한 재건축 안전 시기와 지역을 시민들이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안전진단도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구역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겠습니다. 심지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추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많은 아파트가 지금 관심이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설립 지역에는 여기도 역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실무협의체를 지금 구성해 놨는데요. 그분들과 잘 결합해서 이것도 역시 예전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실무지원체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분 빠르게 변화되는 수원의 정책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체감이 되시나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렸습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위해서 완성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인 세비톡톡, 또 수원형 통합 돌봄 사업인 수원 세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되는 손바닥 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세빛 안전 지킴이, 모두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수원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시민 참여 없이는 실현되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원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 수원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원 시민의 힘을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어갈 겁니다.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수원은 대한민국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가을에 수원에 많은 행사가 또 열리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 화성문화제가 60년이 됐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울러서 10년 전에 열렸던 생태교통 수원 2013, 10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수원 화성문화제, 또 10년차 되는 생태교통 수원 10돌, 이것을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 배우들이 출연하는 주제 공연, 다양한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태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 생태교통을 한 달 동안 차 없이 이 마을에서 행궁동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아예 3개월, 4개월을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저녁에 막걸리를 많이 먹었죠. 많이 설득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행궁동, 젊은이들이 말하는 행리단길이 요즘 가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물론 차를 없앱시다라는 저의 기조, 또 우리 행정의 기조하고는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저는 그곳이 차가 없어지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고적지, 세계문화유산지, 그곳은 차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많이 가셔 알겠지만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면 그 지역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만약 주민이 그렇게 동의를 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 시스템을 더 개발해야죠. 생태교통 수원 10주년 축제, 또 60년 수원 화성문화제가 수원과 행궁동을 알 수 있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이 생태교통 10주년 수원 화성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개최되는 것이 있는데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일본에 가서 유치를 해서 이제 개최되는 건데요. 전 세계 67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인들 기업, 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수원에 유치했는데요. 아마 최근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원과 수원의 기업들이 세계 곳곳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행사입니다.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경제를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에 제가 경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수원시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분류돼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를 시킬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4개의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도시가 역차별을 받습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있는 지금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세금이 덜 있는 지방으로 자꾸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법이라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그래서 발전이 점점점 정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프를 못 갖고 왔는데요.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전체와 성장관리 권역이 2015년 내외로 완전히 크로스 교체가 됐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같은 데서 수도권 정비법을 배워왔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도시계획가니까 잘 알죠. 그런데 1990년도, 2000년도 초기에 프랑스, 영국, 일본이 이 법을 대부분 규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법은 그대로 놔놓고 지방과 형평성 때문에 법은 놔두는데 그 안에 있는 공장 규제법, 세금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 정체 전체의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니까 법은 없앨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규제를 많이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죠. 그런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걸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8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0년이 됐는데요. 과도한 세율부터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규제가 된 것을 좀 고쳐야 됩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고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 억제 권역 14개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준비해서 6월 19일 날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해주시는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 토론회입니다. 14개 지자체에 다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가 동참을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 국회 토론회로 하나가 한 번의 결정이 변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꾸준하게 가겠습니다. 동방에서 많은 토론회와 법률 개정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하겠습니다. 정당한 입법 로비는 모든 곳에서 허용되는 설명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국회 토론회가 수도권 정비법 문제와 개정에 필요한 것을 널리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또 하나의 카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경기 남부국제공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상백조 규제를 투입해서 이웃 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시스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성공하려면 또 경기 남북권의 기존에 있는 반도체 생산단지도 성공하려면 클러스터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 항공 수요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수출 물류 기주, 공항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반도체나 바이오는 이제 배로 더 이상 수출을 안 합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공항에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반도체 경쟁력, 바이오 경쟁력을 위해서 경기 국제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수원에 터잡은 기업들에게도 이 국제공항 굉장히 세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지금 실려 있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기에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 위대한 수원 시민 덕분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수원시장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출발했습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 푸근한 옆집 아저씨 모습으로 다가가고 여러분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취임식도 취소하고 임기 첫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선택하고 믿어준 시민들을 위한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이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과 건강과 풍요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대외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또 기자 여러분들이 함께 조언을 주신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